11월, 4월에만 코스닥에 투자를 했다. 그럼 그 1억 원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10억? 거의 맞았어요. 개인들이 겉버스를 많이 매수할 때 우리는 시장 지수를 매수를 하고요. 이 전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잘 먹혀요. 네. 자, 작가님 하면 이제 누구나 퀀트 투자자라고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럼 그 퀀트 투자자 관점에서 네. 올해 주식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계절성이라는 걸 꽤 중요시 여기는 계절성. 사람입니다. 네, 계절성이라는 게 이게 딱 보면 좀 미신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특정 월에는 주식이 좀 잘 나가고 특정 월에는 못 나가고 뭐 또는 특정 연, 그리고 뭐 특정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거가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해서 적용해 보면은 맞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보다 그래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요 계절성이 한 절반 정도 맞았나 그랬는데 23년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도 다 맞을까? 그것도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하고 다니는 소리가 있죠. 11사천국 50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11월, 4월에 수익이 굉장히 좋고 5월, 10월에 안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맞을 때가 있고 이제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올해는 되게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3%에 3번 나간 것 같거든요. 게스트로. 그래서 1월 첫 방송이 딱 나갔어요. 1월 2일 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헤이 그 1월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23년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요걸 많이 먹었죠. 야 이놈아, 야 지금 주식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1월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랐죠. 1월 말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음은 하니까 네 1월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2월에 좀 조정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2월에 코스피가 한 0.5%인가? 그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이나 맞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3월에 부른 내용을 여기서 또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 수익에서 수익의 대다수는 3월 15일부터 4월 23일, 그 한 40일 정도 남짓되는 그 부분에 이루어집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3일. 네. 제가 이제 좀 신비로운 얘기를 이제 몇 개 할 건데요. 저기 코스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코스닥은 200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22년 동안에 코스닥이 몇 프로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2001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빠졌어요. 2000년 초반이 닷컴 버블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2000년 3월이 나스닥이 깨진대요. 네. 그래도 뭐 한 3배? 네. 3배는 이제 아니고요. 한 20%도 안 올랐어요. 20%도 안 올랐어요. 그때 700포인트였어요, 코스닥이. 근데 오늘 얼마죠? 810, 20? 뭐 그 정도잖아요, 그죠? 20%도 안 올랐거든요. 굉장히 쇼킹한데.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3월 15일부터 4월 23일, 그 40일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320일은 쉬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 벌었을까요? 250% 이상. 네, 굉장히 쇼킹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코스닥을 투자를 하고 막 기우제에 막 기도를 하고 해도 20% 벌었는데 우리가 딱 그 한 달만 투자를 하고 11개월 동안 놀았다라고 하면은 250%를 벌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 2023년 오늘 코스닥은 823. 네.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신 연도는 한 요쯤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요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심지어 데이터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때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그렇죠. 이게 뭐야? 2,900이었어? 야, 2,900인데 700까지. 그러니까 일단 70% 떨어졌는데 저는 요거 심지어 뺐어요, 근데. 요때부터 본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20% 올랐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코스닥은 지수를 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영원한 흥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한 달 동안만 투자를 했으면 사도 됐어요.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97년쯤 그러니까 IMF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이 있었으면은 실제로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더라고요.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를 안 사고 나는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치 뭐 이원절이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11월, 4월에만 코스닥에 투자를 했다. 그럼 그 1억 원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도 11월, 4월까지만요. 11월, 4월 투자하고 5월, 10월 투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4월 투자하고 5월, 10월 투자 안 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반복했으면은 그 1억 원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10억? 거의 맞았어요. 8억이거든요. 8억 정도 되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5월, 10월에만 투자하고, 그 투자 안 하다가 다음에 5월, 10월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5월, 10월 투자하고 해가지고, 2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그 1억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요. 800만 원.
예, 정확히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0월은 진짜 피하는 게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뭐 11월 사고 5월, 10월 지수를 샀을 때 경우를 맞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수가 그 정도면은 개별주는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지 않거든요, 사실. 한 지수가 90% 떨어지는데 뭐 개별주가 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커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커스피도 11월, 4월에 투자해서 쭉 갔으면은 8억이 됐고 5월, 10월에 투자해서 한 3천원 정도 나왔어요. 3천만 원 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그렇죠. 예, 이날부터 보면은. 그런데 얘도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나오는 이제 고수익이 1년 전체 수익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을 빼면은 그냥 수익률이 그냥 빵이에요. 그냥 거의.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15일부터 4월 23일에 코스피 코스닥이 최고의 한 달이다.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그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올해도 적용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3월 24일이란 말이죠. 아직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지금 4월 23일이면. 그게 그래서 저를 이제 3월 초에 불러줬으면 참 좋았을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올해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네, 아니 올해도 저랑 약속한 듯 3월 14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이날이 저점이었나요? 네, 14일이 저점이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간다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올해는 놀랍게도 계절성이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제가 여기 나왔다 이제 틀렸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4월 23일까지 오를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왜냐면 올해는 계절성이 잘 먹히는 해니까. 네. 그러니까 안 먹히는 일도 꽤 있어요. 근데 올해는 잘 먹혀요, 확실히.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작가님 말씀 따르면 작가님이 올해 1월, 네. 2월까지 잘 맞췄던 거죠? 그쵸. 그리고 일단 3월 15일부터 4월 23일인데 지금 3월 24일이니까 지금까지 맞았어요, 일단.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맞으면 이제 거의 약간 3번 연속. 아, 그쵸. 예. 저도 3번 연속 맞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당황하고 있죠, 사실은. 네. 이번에도 오라 근데 하면서. 계절성이 맞으니까 잘 맞을 거라 좀 보고 계시겠네요? 올해는 잘 되는 편이니까, 갑자기 틀어지는 것보다는 그럭저럭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도. 네. 작가님 같은 경우 지금 주식 매수를 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로 들어갔어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로 들어갔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개별주를 사려고 하는데, 저는 주로 소형주를 하기 때문에, 그 4분기 데이터가 3월 말일이 돼야 나오거든요. 3월 31일 그 언저리에.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나머지 돈으로 이제 개별주 좀 사서 3주 동안 보유를 하려고요. 네. 오래 가져갈 건 아니죠, 이거는. 네. 그럼 최근에 혹시 주식 운영할 때는 어떤 쪽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그쵸. 이제 그냥 그 3월 말에 지표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성장주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네. 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네.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올해 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90%라고 말씀하셨던데. 그게 이제 1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월에는 이제 요 계절성뿐만이 아니라 몇 개 다른 팩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서 중간선거. 선거를 네. 하면은 그 다음 해에 그 주식이 떨어진 게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번도 없었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일단 레임덕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중간 선거 때는 야당을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원이 갈렸어요. 이제 하원이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이제 상원과 대통령만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힘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하려고 하면은 의회에서 할 테니까 이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레임덕이 오고 그거를 시장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레임덕이 오면 시장이 좋아한다고요? 예, 좋아한다고요. 왜냐면은, 왜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늠할 수 없고 이제 불안한 일이 생기면은 시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통령 1년차, 2년차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대통령의 파워도 좀 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 인간이 도대체 뭔 짓을 할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말이랑 실제로 후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중간 선거가 딱 끝나면은 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오른다 이거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금리 사이클을 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중간 선거 이른 해까지 금리가 보통 미국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해부터는 횡보하거나 네. 금리를 낮춘 경우가 좀 많았더라고요. 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 대다수 그래왔고 이번 사이클도 똑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중간 선거 있는 해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어디가 터미널 레이트냐,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 이런 게 우리의 토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얼추 맞아요, 그게. 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 선거 끝나면 당장 그 다음 대선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해피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돈도 좀 풀어주고 금리도 낮추고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부스팅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시 여당이 뽑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또 아무래도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한국 시장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럼 이제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세계 경제가 뭐가 좀 안 좋고 리스크를 사람들이 회피한다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1월 13일인가 그때 1250원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인간 지표 두 개를 봅니다. 인간 지표. 인간 지표 두 개요. 네, 두 개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거요? 지표라는 거는요, 그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를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시 1월에 그 가장 스마트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마크 미너비니가 2021년 11월에 매도를 외쳤는데 23년 1월에 다시 와가지고 매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도 굉장히 페이버블 했죠. 그래서 그때 올해 오를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너비니뿐만이 아니라 딴 몇 분도 이제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지표, 소위 좀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의 반대로 가는 또 이제 노하우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죠? 한국에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그 상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기 주식이나 ETF 중에서? 혹시 인버스인가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인버스인데, 그것도 그 인버스 중에서 고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고버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고버스를 하는 개인의 경우, 그 개인이 대단히 훌륭한 투자자일 가능성이 좀 적기는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고버스라는 상품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 우상향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반대로 가는데 심지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10,000원에서 쭉쭉 떨어져가지고 이때 한번 좋았어요, 코로나 때.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지금 최저 1,800원을 찍고 그나마 그 후에 이제 장이 부진해가지고 2,900원까지는 왔는데 얘 근데 결국은 1,000원, 100원 갈 겁니다, 결국은. 그럼 이제 아마 또 여기 역스플릿을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위로 높이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맞고요, 일단은. 일단 그거는 바보고 확실히. 근데 그럼 이걸로 돈을 언제 벌 수 있는가? 이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한마디로 그 큰 하락장이 오기 전에 사가지고 그때 버는 건데. 근데 솔직히 개인이 그 하락장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겠냐고. 못 맞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개인들이 고버스를 많이 매수할 때 우리는 시장 지수를 매수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했다는 거는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고버스를 많이 판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장을 이제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이 전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잘 먹혀요.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 네. 그래서 그때 1월까지만 해도 그것도 매수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90% 이상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월에 와서는 그 확률이 좀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일단 그 투자의 고수들이 그 매도로 돌아섰어요. 네. 이제 이 투자의 고수들이라는 분들은 또 되게 재밌는 게 트위터에 거의 경쟁적으로 글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땡큐. 고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고. 그래, 너는 나보다 투자 잘하잖아. 내가 너 뭐라고 하는지 유심히 보겠어라고 해요.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돈을 가져와서 1년 동안 그 돈을 불린 다음에 거기서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우승하신 분들은 투자를 대단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우연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근데 우연으로 300%, 500%, 800% 벌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그 대회에서 2번, 3번 우승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그 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3월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사실 이분들은 주로 가격과 거래량의 패턴이랑 차트를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팔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SVB,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 늘어났는데, 대부분 고수들은
그런 변동성이 확 늘어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공통적으로 말한 거는 우리 리스크머들이 지금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좀 줄어들기까지 좀 기다려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3월 중순에 제 기절성을 보고 풀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풀베팅을 그때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혼란돼.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말에 마지막을 들어갈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되고 난 다음에 네. 어쨌든 이 고수분들이 좀 매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3월 10 며칠에서 4월 23일까지가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둘 중에서는 작가님은 후자를 선택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두 개가 네. 상반된 얘기잖아요. 3월 10일, 4월 10일은 굉장히 좋다. 그러나 고수들은 매도를 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그 두 개가 다 일치했으면 저는 큰 포지션을 들어갔을 텐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으니까 저는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딱 한 개만은 아닐 거거든요. 그게. 그럼 기준이 예를 들면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개 중에서 내가 보기 8개, 9개가 지금 맞아. 그러면 세게 들어가는 거고 한 5개밖에 안 맞아 하면은 포지션을 줄이세요. 그게 사실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개 중에서 맞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투자 안 하고 쉬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 나머지 8개 지표들이 좋게 돌아설 때까지. 네. 그럼 혹시 2026년까지 주식시장이 우상해야 한다는 뭐 이야기도 좀 하셨던데. 이제 그거는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이제 한 소리고요.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또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분도 그런 이제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은 아닌데 비슷한 선물 대회에서 우승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10,000불을 1년 만에 110만 불로 불려가지고 화제가 되신 분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 딸을 그 대회에 내보냈어요. 17살짜리 꼬맹이를. 꼬맹이도 우승했어요, 거기서. 한 10배 정도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증명한 거죠. 왜냐면 내 방법을 그 10대 꼬맹이가 사용해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를 막 하면서 트레이딩을 같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 트레이딩. 자, 여러분, 우리 선물 삽시다. 자, 이제 우리 금을 팝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라이브 거래를 하면서 100만 불을 버신 분이에요. 수강생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이런 분인데, 이제 그분도 계절성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이분은 이제 60년 이론을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60년 사이클을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22년, 82년, 요때 최저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2042년에 또 최저점이 온다라는 거였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62년장과 2022년장 그 미국 주식의 차트를 보면은 되게 겹쳐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62년까지 바닥을 치고 한 66년까지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2026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맞을 확률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일 주가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3년 후 주가를 예측하는 그거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상 두고. 근데 왜냐면은 근데 또 이거를 근데 미신으로 또 완전히 볼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이 2003년에 책을 썼거든요. 근데 2003년에 이런 계절성 얘기를 썼는데 그 양반 이론은 2022년에 저점이 온다라는 거였거든요. 왔어. 네. 네,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그래서 이거가 이제 완전히 허무맹랑한 슈레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 전체 자산을 2026년까지 오른다고 매칭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참고하긴 좋을 것 같아요.